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의 능력과 또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현재 시간은 10시 3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수능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장이 10시부터 개장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포트폴리오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조정받은 것들도 있고 다시 리포트폴리오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10% 비중으로 편입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평단 조절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들이죠. 10%를 잡았는데 올라가면 땡큐, 내려오면 평단 조절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또 비중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플레이 해 나가야 되는 것들도 당연하고요. 최근에 보면 상당히 또 조정을 크게 받아간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 실적의 추이와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또 좋은 출구 전략을 구사해 나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모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최근에 보면 몇 종목은 우리가 수익을 내지 않고도 익절을 진행하면서 현금을 좀 마련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바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 그렇다 생각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회전율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요일 날 두 종목 수익 실현하고 지금 화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소소하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길지 않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 또 다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바쁘다. 또 아침이 또 한가하면 여러분들도 휴가 기간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플레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장도 있고 안 좋은 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어떻게 돼요? 같이 함께 나가는 채널은 머니케어 뉴스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가보세요. 그렇게 대우를 또 잘해주는 데가 있는가. 물론 저도 힘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힘들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롭게 항상 또 상황이 바뀌면 리포트폴리오 해야 되고 또 그걸 리프레시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인데 저야 늘상 해오던 것들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인드를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항상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비가 오나 안 오나 여러분들에게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케어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자, 케어맨이란 제가 닉네임을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좋을 때야 우리가 쭉쭉 나가면 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하세요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 틀리가 없습니다. 또 일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 집구석에 틀어 앉아 있으면 또 이렇게 되냐? 잘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또 관심과 또 채널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삼성전자 처음으로 또 첫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JP모건 리포트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브리핑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목표가를 17만 원까지 설정해 놓은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또 그 전에 JP모건보다 빠르게 13에서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또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메모리 가격 또 HBM3E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닥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해서 또 팹리스 분야 또 이쪽 분야도 나쁜 파운드리 쪽도 괜찮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 부분만큼은 충분히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3에서 15만 원 이사에 가는 동안만큼은 충분히 또 드리블을 하고 가면서 비중을 또 계속 확대해 나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플레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 소문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좀 쉬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민연금도 내년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총액 비율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원회에서 또 내년도에 또 국민성장 펀드 뭐 이런 것도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규모가 뭐 150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100조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서 조금 더 개선을 좀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금 관리도 잘 해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해나가는 쪽으로 막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전기 전자 분야의 ETF나 ETN 이런 것들 아마 펀드로 담아가실 텐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호황기가 왔을 때 보통 200%,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200%까지는 주가가 올라간 기억들이 대부분 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진입 구간에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생산량이 증가된 부분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HBM3, 라인 증설 뭐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라든지 또 이런 부분 있지 않겠어요. DRAM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증설이 없었던 것이 가장 또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 그건 뭐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관련된 부분 제가 뭐 영상 리포트 하고도 여러분들 못 잡아드린 거 많잖아요. 뭐 해성 DS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조종장이 들어왔을 때 가장 1번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뭐다? 1등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잡은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게 정석 플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럼 쫄아야 될까? 라고 좀 퀘스천 마크 한 번만 던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쫄지 말고 비중 확대 이렇게 하시면 되는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 수출량하고요. 자동차 수출량은 계속해서 업사이드로 나타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강세잖아요. 그러면 달러 벌어들이는 곳에선 나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4분기 실적도 업사이드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달 내에서 다음 주 정도쯤이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 구간을 통과한다 해도 수익 실현이고 이 구간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 보면 지금 10%에서 저는 20%요 정도 사이에 타겟 또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그저께 저희가 4% 이상 상승이 나오면 보유하겠다라고 했는데 4% 이상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여기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뭐 피날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하고는요. 뭐 다른 것들로 우리가 또 전환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1월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CES 앞두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또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수익 나오는 것도 빨리 수익 내가지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와 CES를 또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 11월 중순, 매월 중순이죠. 중순과 20일 넘어가면서 그런 다음 달은 또 뭘 먹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제 뇌피셜은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요. 자, 이번 달도 뭐 8개 정도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7개 정도만 더 나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또 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미래에셋증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수익을 내고 다시 눌려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공략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배당 소득세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래에셋증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증시가 또 받쳐준다라고 하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또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것들은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삼성증권도 거래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플레이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 구간은 미래에셋 갖고 수익 냈고 요 때는 삼성증권 갖고 수익 냈고 다시 눌리고 들어와서는 또 이제 미래에셋증권으로 왔는데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월요일 날은 신영증권 갖고도 수익도 만들어내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환 매매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들, 이건 중요합니다. 수익을 테이크하고 가는 것들은 뭐 우리가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스윙 거래, 롱숏 거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붙들고 오랫동안 가는 것들, 그거든 저거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플레이 잘하면요. 비슷비슷하게 가게 되어져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ATG 한국조선해양 올해 들어서 처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리 잘 잡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하방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이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자, 하나엔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하나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제재도 풀어줬겠다. 그러면 이제 수급만 들어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 구간으로 갈까?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아래쪽으로 터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여기로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 패스천 마크 뭐 우리가 비중 10%야. 여기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쫄아야 돼?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종목에 대한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향에 가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엔진이 어떻게 돼요? 선박수주 이런 것들 실적보다 어떻게 돼요? 후발로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중국이요 수주를 많이 받았잖아요. 또 선박수주를 그럼 엔진은 어디 거 갖다 쓰겠어요? 하나 엔진 것도 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엔진 부분은 선박 엔진 이런 부분들은 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엔진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니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서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구성과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 그런 엔진들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 제가 HD 현대마린 엔진을 할까, 하나 엔진을 할까 하다가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있으니까 하나 엔진을 갖다 포트폴리오 잡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파형적으로 지금 이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꼭 하시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GVM. 최근에 뭐 동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매물이 나와서 좀 늘렸는데 이 구간은 사유가 명확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늘려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보유한 내용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거 비중 10% 업사이드로 올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여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던져. 이 정도 갖고서 우리도 안 던지는데 이 사람들 던지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던질 만한 사람들 다 던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내려가는 폭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락폭이 소소하게 가잖아요. 이 정도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뭐 빨리 이제 좋은 또 수주나 실적, 또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내용들이 받쳐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캐파 증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수급적인 환경이 모멘텀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이 차이다라고 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LDCNS 여러분들 제가 6850원에서 그냥 말뚝 받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낮은 구간에 도달된 거예요. 그냥 블록들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초기에 상장할 때 주가 수준 이 레벨에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경쟁력 있는 가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도 그렇고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충분히 또 매수를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더 비중 관리하면서 평단 조절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 드리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이런 종목들 주가 제대로다가 또 반응을 해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 많이 안 부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전 고점 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120일 라인까지만 와도 우리 기본적인 수익 다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언제 올라와 이러지 마시고 장이 좋아질 때니까 지수가 좋아질 때 같이 올라올 종목들 자기 자리 버티고 있는 거 이 종목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들은 장이 좋아지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 시스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평단 조절하고, 일부는 또, 정리하고, 다시 비중을 20%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금 눌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간다고 하면,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거 10% 다시 비중 업사이드 할 거예요. 어디로 오면요. 여기 22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으로 오잖아요. 그럼 비중 10% 업사이드로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평단 낮춰주겠죠. 자, 22만 원에서 평당 10% 올리면 3천 원 또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23만 3천 원 이 정도 낮출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드리블 해 나가는데 크게 무리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사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은 빨리 파크 시스템스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것들로 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정이 들어오면 또 그쪽도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뭐, 로봇도 있고요. 그 관련된 쪽으로 이제 슬슬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빨리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루닛은 우리가 오랫동안 드리블 해오면서, 사실 꽤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드리블 해오면서, 뭐 아픈 경우 또 좋은 경우 다 겪어가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뭐 리얼리티고 실전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버릴 이유가 없다. 왜 항상 CES 앞두고 4분기 말 정도에는 항상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버텨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 드디어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비중도 20%니까 아래로 늘려주면 더 잡아주려고 했는데 42,500원짜리 안 오네요. 그리고 위로다가 올라오는 어느 신테카 바이오는 뭐 상당히 크게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또 제가 볼 때는 성장성 이런 것들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노닛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그널 다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예비 시그널 그죠? 1번, 실제 시그널, 턴어라운드 시그널 2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2번까지 들어, 2번의 높이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포인트가 여기를 돌파해 줘야 돼요. 지금, 요 구간을. 아시겠죠? 이 여기를 돌파해 주고 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더 플레이 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홀드앤 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작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챗 GPT라든지 또 오픈 AI 뭐 그죠? 지금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 할 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건강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물어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한데 이럴 땐 어떤 운동을 해야 돼? 나 지금 이런 증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저도 뭐 사실은 예전에는 뭐 검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의학 상식을 보충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편리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부분이 있을 때 뭐 독감이 걸렸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일단 병원 가는 거 제외해 놓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들, 뭐, 그 다음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상식적으로 좀 많은 또 우리가 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루닉 같은 경우는 진단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의료 AI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고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또 중복돼서 루닉에 대해 많은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조조정 마무리됐고 4분기쯤에서 의외로 흑자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흑자가 나왔다는 거, 이 부분 하나만 갖고도 주가가 상당히 어떻게 탄력적으로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과거에 보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흑자 전환 이슈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과거에 대비해서 저는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6만 원까지는. 그런 부분도 저는 염두에 두고 같이 고려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장을 줄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그 정도 또 보답은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토화학, 뭐, 우리가 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뭐 손을 대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또 밸류에이션도 싸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충분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흑자 진행되고 있고 4분기 실적 좋은 거 다 가이던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올라가 줘야죠. 기본적인 반등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종목은 지금 3단 하락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이 구간만 보도록 할게요. 1차 시그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봐도 우리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갭만 채우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갖고 우리가 뭐 오래 가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또 얼른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종목들도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거 올라오면 그쪽으로 얼른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근데 뭐 탄력이 좀 한번 쭉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뭐 올라올 때는 얘도 뭐 장대 양보 하나 쿵 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 종목은 뭐, 사람들이 많이 아는 듯 하지만 여기 빈 공간이 많아요, 지금. 계속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올 때 세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LS 마린 솔루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26,950원에 다시 재편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여기서 수익 냈고 여기서 수익 냈고 이제 다시 또 세 번째 들어간다. 이제 11월 약속대로다가 이제 11월 또 정부 발주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런 그 모멘텀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또 받아줘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기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평단 조절해 가면서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그냥 지금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최근에 보면 뭐 다 뉴스가 나오게 되면 바로 뭐 그냥 치고 올라가는 그런 치달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니까요. 하방을 열어두고 상방은 또 즐겁게 열어두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뭐, S&T 에너지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어쨌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는 좀 큰 폭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수주 잔고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승했던 폭, 이 구간에 다 이제 털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종목은 여기서도 수익 냈고, 여기서도 수익 냈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비중 뭐 여기서 이제 다시 20% 업사이드 올려버리면, 뭐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4만 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4만 5천 원짜리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4만 5천 원보다 낮춰지겠죠? 그쵸? 이 자리.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실적이 깔아주고 가는 종목이니까 괜찮아요. 그렇다고 원전처럼 뭐 우리가 그 리턴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그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과정없이 하락을 했는데 참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내려와서 좀 눈치 보고 있는데 아직 수급 현황 전체적으로는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 에너지도 같은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FT 마지막 우리가 체크해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동종목은요, 이번 분기가 실적이 안 좋아요. 3분기가. 당연히 그렇겠죠. 뭐, 관세, 뭐,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잘 나가던 영업이익이 이제 별로 이제 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걸 이렇게 털어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4쿼터 한번 볼게요. 4쿼터 나오는 영업이익이나 실질적인 거 다시 정상화된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그럼 깔아뭉개겠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왜 평단 조절 안 해요? 라고 하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무너진 거는 그냥 매크로 때문에 하락을 한 부분이라서 그냥 뭐 들고 가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충분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관련된 업종 중에서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가이던스 상으로 나온 건 제가 발견한 것 중엔 SL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년도 1분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얘 정리하고 다음에 그 1월 중순쯤 가가지고요. 얘가 수익이 좀 나오잖아요. 많이 욕심내지는 않겠습니다. 눌리고 들어온 거 올라오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5%에서 10% 사이 정도 나오면 털고요. 다시 SL로 넘어가야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번 축축 치고 올라가냐 그러면 마지막은 이거겠지. 어쨌든 그 타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장대 양봉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챙기거나 뭐 여기서 터져서 장대 한번 터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매크로 때문에 깨졌을 때는 출구 전략 진행하는 것도 뭐 손해만 안 나도 뭐하다.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노력이 헛된 거냐? 아니잖아요. 손해난 보다 훨씬 낫잖아요.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실률 작게 가고 수익을 내는 쪽으로 1%라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항상 손실은 작게 수익은 손실보다 크게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면서 밸런스 시트를 갖다가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숨 걸고 이 종목은 난 손해보지 않아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뭐 유연한 사고를 갖지,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잖아. 유연한 사고를 갖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집은요, 유연한 사고를 한 후에 고집을 필 만한 것들에서 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거래해 나가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전 투자죠. 늘상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브리핑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은 뭐 특별히 브리핑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